이른 아침, 사관생도들이 전투복을 입고 성도광장에 모였다. 다른 대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시작될 시점, 사관생도들에게는 군사학기가 시작된다. 58기는 올해 초 입교 전 받은 충성 기초훈련 다음으로 받는 두 번째 군사훈련이다. 여름에는 처음으로 받는 군사훈련. 하지만 한여름의 군사훈련에 이미 익숙한 생도도 있기 마련이다. 58기 1중대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온 사관생도 정재현입니다. 58기 7중대 상한생도 김정환입니다. 저는 2016년에 병으로 입대를 해서 2017년에 부상환으로 임관을 했고 병 기간을 마치고 부상환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중대 58기 사관생도 석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화사 출신이고 19년 1월에 전역한 다음에 다시 58기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다시 군에 돌아온 생도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군에 처음 들어온 생도들. 이번 하계군사훈련은 그 자부심을 연마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여정의 시작.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다. 약 40km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장 가는 거리도 약 3km 정도 돼가지고 정말 그런데 심지어 뛰어간다. 힘겹게 도착한 군문. 학교를 나가 훈련장으로 떠나기 전 전쟁터로 떠나는 것처럼 판할집을 결합한다. 생도들이 보호의를 입고 있다. 보호의는 생화학 공격 시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좀 많이 더운 옷들은 이제 가만히 입고만 있어도 몸 안에 땀이 보이고 이제 옷을 벗고서 뒤집으면은 물이 막 그냥 흘러나옵니다. 사실 덮기만 하면 되는데 MOPP 옷 안에는 활성탄이 묻어있기 때문에 입고 벗을 때 굉장히 뻑뻑한 느낌이 들고 몸에 검은색 가루가 묻게 되는데 느낌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적의 생화학 공격은 더위를 가리지 않겠지만 한여름에 보호의를 입는 훈련은 신중하게 진행된다. 훈련 때마다 안전성 평가 후에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생도들이 훈련에 대한 의지가 높으면서도 동료들 간에 절차 탕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환자 없이 훈련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계군사훈련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스실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전같이 생생한 상황에서 실습해 보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하생방 상황이 떨어졌다. 생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9초. 빠르게 조치하지 않아 화생작용제에 노출되면 고통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다. 공격이 감행된 시점에서는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독면을 착용하는 사항입니다. 보호의를 착용하는 1단계, 전투화 덮개를 착용하는 2단계, 방독면을 착용하는 3단계, 보호장갑까지 착용하는 4단계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연막에 갇힌 시야, 그리고 부족한 시간.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 없어. 절대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보호의를 입을 때 상의와 하의를 연결시키는 3개의 스트랩 상의에 허리 조인근, 하의에 발목 조인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끈들을 조이고 나서 제대로 묶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추후에 나뭇가지나 돌덩이, 지형 기물에 걸려서 작용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치를 위한 반복 숙달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복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수류탄 교장. 잔뜩 긴장해 있는 생도들.
위험한 훈련인 만큼 더 군기 잡힌 모습.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좀 두려움이 되게 더 증폭되는. 아, 이거는 여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다. 오늘 죽는구나. 파편이 약 1000개가량 최대 50m까지 파편이 날아가게 돼서 주변에 있는 인원을 살상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집니다. 자칫 손을 떨다가 안전장치가 풀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연습용 수류탄이랑 세열 수류탄이랑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그 색깔이 다른 거 하나, 그리고 훈련장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다. 수류탄 훈련관에 실제 세열 수류탄이 폭발을 하게 되면 파편이 튀는 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척을 진행하고 있는 사로 이외에도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사로도 확실하게 방벽 뒤에 조교 통제 따라서 엄폐한 상태로 안전하게 대기하면서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을 이기기 전 나 자신을 이겨야 한다. 안전 클립과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놓으면 몇 초 후 수류탄이 폭발한다. 투척 전에 손잡이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풀밭에 누워있는 생도. 2명의 동기들이 나타나 그를 끌고 간다. 전투 부상자 처치라는 과목으로 사회에서의 구급법과 다르게 실제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전투 중에서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숨어야 하고, 어떻게 막아야 하고. 한 생도가 부상자 역할을 맡으면 다른 한 생도가 교육받았던 처치법을 직접 적용해보는 식으로 교육은 진행된다. 더운 날씨에 반가운 쉬는 시간이 찾아왔다. 땀을 씻어내니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한편 이 생도들은 열정을 주체할 수 없는지 쉬는 시간에도 연습에 여념이 없다. 너는 지치지도 않니?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한편 조교는 다음 교육을 위해 전장 순환용 더미를 점검하고 있다. 생도들끼리 서로 실습을 해야 하는데, 그 실습하는 과정에서 생도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지혈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동기가 아프다 보니까 잘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미 같은 물품들을 활용해서 더 현실적으로.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집중하는 생도들.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전투 부상자 처치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래도 환자를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환자의 생사가 많이 달려있는 문제라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확한 자세로 환자를 다루는지. 고마워, 내 동기들 덕분에 살아났어. 이렇게 전우회를 쌓았는데 이제는 적이 될 시간. 이번에는 동기를 적이라고 가정하고 포박하는 연습을 한다. 동기가 아닌 적을 상대하고 있다고 믿고 몰입해서 실전처럼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생도들. 제가 동기를 묶었는데 이 줄이 그냥 풀려버린 겁니다. 딱 동기가 일어나자마자 스스로 그 줄을 풀고 딱 나왔는데 그때 느꼈던 게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실전에서 상대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대담하되 꼼꼼하게 해내야만 한다. 일어서 앞으로 가. 나고 지시하면 되겠다. 이어서 온 경계 초소.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풍경을 바라본다. 쌍안경은 저도 굉장히 생소한 장비라서 밀값이랑 거리값을 이용하면은
이제 저와 대상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신기했었고, 또 제가 2등병 때 처음 경기를 섰을 때 선임병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었는데 그 경험이 생각나면서 여기서 똑바로 배워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경계 교장에서 쌍안경으로 바라보던 각계전투 교장이 코앞으로 펼쳐진다. 오늘 배울 것은 포복. 전쟁 중 적에게 공격받지 않고 험한 전장을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응용 포복, 후퇴 포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지물에 다가갈 때,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응용 포복을, 지형지물 이탈할 때는 후퇴 포복을 하게 되는데 용접 탈퇴라고 교육할 때 가르칩니다. 접근할 때는 응용 포복, 후퇴할 때는 후퇴 포복. 조교의 시범에 집중하는 생도들. 완벽한 교육을 위해 조교들도 열심히 준비했다. 이제 한두 달 전에 지체 교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육 시뮬레이션인데 이제 각자 맡은 시나리오, 맡은 역할을 공부해가지고 교장에 직접 가서 생도들이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교육하는 용사들도 다 똑같은 병생활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자부심 가지고 저희한테 교육해줄 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생도들이 미래에는 임관을 해서 야전을 나가서 지휘관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교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싶다. 낮은 포복과 높은 포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발을 T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생도들이 자세를 연습하는 동안 훈육관도 생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생도들이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면서 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투 현장이라면 실제로도 전장 소음으로 인해서 리더들이 육성 지휘를 하지 않으면 전장에서 지휘할 수가 없을 만큼 시끄러운 것을 우리가 전장 소음으로 묘사를 했고, 전투가 시작되었다. 김명조, 정말 산성나무, 약지 앞으로. 소각 소리에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생도들. 마지막을 향해 돌진한다. 적 진지는 오르막이라 수류탄에 투척할 경우 다시 굴러 내려올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사격. 그렇게 전투 종합 기술이 모두 끝났다. 방어 발생, 출동할 것. 이어지는 훈련은 분소대 공격과 방어. 전투종합기술에서 습득했던 기술을 기초로 실제 같은 상황에서 지휘자의 역할을 해내는 생도들. 중소대 전투는 사관 생도들이 지휘자로서 전투 현장에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술 훈련입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를 오기까지 생도들의 목소리에는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이는 나아가 우리 군의 자신감이 될 것이다.